오늘도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네. SPC그룹 최근 산재 사망 사고로 많은 촌철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오늘은 SPC그룹의 노사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SPC그룹 사측과 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4년간의 긴 분쟁이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네. 노조가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원동력은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시민들의 연대였겠지만 하필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탄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탄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SPC 우리가 특정 업체의 이름을 이야기는 참 곤란합니다만은 파바나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 얼마 전 공장에서의 사고가 제일 크게 많이 생각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SPC라는 기업이 어떤지 주목하게 되는데 노사 갈등이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갈등은 이제 파리바게트가 중심인데요. 네. 일단 이 파리바게트의 운영 방식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파리바게트 가보시면 이제 각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각 대리점에 생지나 케이크 시트처럼 반가공 제품을 보내고 제빵 기사도 함께 배정해서 매장에서 바로 빵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네. 재료는 이번에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던 SPL 같은 자회사에서 주로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본사는 2017년까지 이런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노동자로 써왔습니다. 비용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017년 9월에 노동부가 불법 파견인이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뒤로도 계속 본사가 직고용을 거부해 왔었는데요. 네. 이에 노동부가 162억 원 과태료 처분을 하자 결국 2018년 1월에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맺게 됩니다. 그 대가로 이제 회사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았고요. 네, 그게 2018년의 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기 한 1, 2년 전에 근데 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합의가 잘 지켜졌으면 안 싸웠겠죠. 예. 이제 본사는 자회사 PB 파트너즈를 만들어서 직고용은 했는데 네. 아직도 임금 인상 등 다른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PB 파트너즈 같은 경우는 노조가 2개인 복수노조 사업장인데요. 이제 민주노총 소속 지회에서는 합의 이행을 좀 강력하게 요구했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상대적으로 회사 편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자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승진하려면 민주노총 지회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민노총 소속 조합원보다 4.5배나 더 많이 승진시켰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노조를 옮기도록 중간 관리자들이 설득할 때마다 한 명당 최대 5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오디오 한번 듣고 오시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장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찾아와갖고 노조 근데 민노 왜 가입했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노조 탈퇴할 생각 없냐고. 노조만 탈퇴하면 당장 승진시켜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노만 탈퇴해라. 노조 탈퇴해라고 하고 그냥 나오면 진급시켜주겠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승진 대상자 가운데 승진한 비율은 한국노총 조합원은 30%, 노조 미가입자는 20%였는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SPC가 사측이 적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포상금까지 주면서 노동조합을 옮기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이런 노조 파괴 혐의를 사실로 보면서 이제 기소 네.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요. 임직원 28명이 무더기로 송치된 건 역대급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인 제조장은 전체 21명 중 17명이나 기소되었고요. 사실상 회사 전체가 노조 탄압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노력으로 공장의 안전에도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필 이렇게 기소가 되는 날 노조와 합의를 한 거네요. 자, 그쵸, 만에 하나 기소와 상관없이 마음을 바꿔서 노조가 원래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정황상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측이 민주노총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노조는 어제까지 1년 4개월간 천막 농성을 했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봄에는 임종린 지회장이 53일간이나 네.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했는데도 사측은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SPC 그룹 황재복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임직원 9명을 먼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었는데 네. 그때는 황재복 대표이사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도 좀 하고 보강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휘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황 대표이사를 포함한 28명을 송치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전 대표이사님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조금은 좀 억지로 합의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하. 대표이사님을 감옥 보낼 수는 없다. 황 대표이사의 구체적 혐의는 뭡니까? 노동부가 아직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대표이사가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창인데요. 이번 송치와 노사의 협의도 불매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불매운동이 당연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회사의 빵은 먹을 수 없다. 이런 여론 압박이 노조에도 일단 큰 힘이 됐을 거고 사측과 고용노동부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 SNS에서는 노사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SPC가 노동자 안전과 처우에 대해 진정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 이런 인증 릴레이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 가능할까요? 네, 어제 노사 합의는 사실 정확하게 임금을 당장 얼마 올린다. 혹은 안전장치를 뭘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회사와 노조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2024년까지 활동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SPC 그룹이 이미 2018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좀 길어진 거거든요. 이번 합의도 실제로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황재복 대표이사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가 변수가 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촌철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직원들을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가족처럼 아껴주면 더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질 텐데. 그럼 이번 참 안타까운 산재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